복잡한 전기 회로를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간단히 변화시키는 회로는 뭐라? 뭐라겠어? 등가하고 회로를 갖다가 다음 무슨 회로? 등가 회로. 알겠어? 네. 변압기의 무한시험, 단락시험에서 구할 수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아시아리크시나요? 여기를 갖다가 I0 이게 무슨 절죠? 구하죠. 저는 무슨 절죠?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II야. 이쪽이 I8이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절교? 철선 절교야. 이거는 무슨 절교? 사화 절교야. 그러면 여기가 Y0 여자 맞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잘 봐봐. 무부하 시험이라고 있어. 예. 무부하 시험은 무슨 시험이다? 개방 시험이야. 뭐라고? 개방 시험이다. 그러면 여기가 무부하야. 이렇게 위에서 떨어졌겠지. 떨어지면 실제로는 어디로 말려? 옆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 이해했어? 그럼 어느 쪽으로만 흘러? 이쪽으로만 흐르고 있다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이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것이? 자, 봐봐. 철순이란 말은 PI지. PI잖아. PI는 전력이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이온 고박이 뭐가 돼? 이게 아니야. 그러면 일단 무부하가 걸리면 일단 뭐를 구할 수 있어? 철선을 구할 수가 있다고. 자, 근데 철선인데 그러면 무슨 전류? 여기가 철선 전류. 그 다음에 뭐? 사화 전류. 얘냐? 그 다음에 무슨 전류? 무부하 전류. 이거를 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어. Y0를 갖다 뭐란다? 여자 어드민턴스가. 즉, 무부하 시험을 하게 되면 이걸 구할 수 있다는 말이야. 얘냐? 얘서? 그래서 무부하 시험의 대표적인 것은 뭐다? 철선이야. 자, 두 번째. 단락 시험이란 말은 이렇게 단락이 되는 거잖아. 얘냐? 그러면 자, 단락 시험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단락이 되면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해했어? 그럼 이게 뭐야? 저항이지. 네. 이해했어? 그러니까 단락 시험을 하게 되면 무슨 선? 음선. 그 다음에 또 무슨 전류? 단락시험. 응?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구할 수 있는 것이 뭐? 저거나 변동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된다? 단락시험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돼? 172번. 변압기에서 무भा시험, 단락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거. 뭐는 구할 수 없다? 절연, 내력이란 말이 나오잖아. 이해했냐? 그 다음에 173번. 변압기의 2차 측을 개방했을 경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뭐라고? 여자 임피던스가 아니야. 답이 여자 어드민턴스야. 고쳐. 4번이 여자 임피던스라고 돼 있지? 임피던스가 아니라 뭐야? 여자 뭐? 어드민턴스가 답이야. 틀렸다. 그 다음에 174번은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일 때 변압기의 운전 중 단락됐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냐? 자, 이 말이야. 자, 봐봐. 이거는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해.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거기 식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봐봐. IS라고 보면 단락전이야. 예지. IN 들으면 뭐야? 인격적이야. 도박이 대지야. 응?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어? 변압기라고 물어봤잖아. 예. 그러면 변압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4%면 여기가 얼마라는 뜻이야? 자, 이 식을 봐봐. IS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러면 변압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4%면 단락전류는 전격전류의 몇 배냐 물어보면 몇 배? 25배. 그 다음에 5%면 몇 배? 20배야. 뭐라고? 25배? 몇 배? 20배라고. 잘 알아둬. 어디에서? 변압기는 반드시 주어질 때 뭐라고 준다? 퍼센트 임피던스란 말을 줘. 그래서 174번은 5%니까 뭐야? 20배가 되겠지. 175번. 변압기 퍼센트의 저항 강화가 3%이고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역률이 0.8 지상에서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되냐? 자, 175번. 이거야. P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Q 사인의 세타인데 이게 무슨 강화? 저항 강화. 그래서 이게 무슨 강화? 리액턴스 강화야. 이게 뭐야? 역률이야. 코사인 세타가 얼마로 줬어? 0.8을 줬지. 그러면 사인의 세타는 얼마야? 0.6이야. 자, 코사인 세타가 0.6되면 사인의 세타는 얼마? 0.8이야. 이거 꼭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잘 보면 저항 강화가 몇 프로야? 그러면 3 곱하기 얼마? 더하기.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강화가 얼마? 4 곱하기 얼마? 0.6이 되겠지? 그래서 몇 프로가 된다? 이해했냐? 4.8%야.
176번도 똑같은 거야. 이해했어? 177번은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가 2%, 리액턴스 강화가 3%, 역률이 80%겠어. 그럼 뭐야, 이제? 2 곱하기 0.8 더하기 3 곱하기 얼마? 이거겠지? 이해했어? 네. 178번도 똑같아. 179번 체크할 거. 퍼센트 저항 강화가 1.8%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2%인 변압기가 있다. 부하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 어떻게 되냐? 자, 2가 1.8. 봐봐.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뜻이야? 1이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다? 0이야. 0이라고. 이해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1.8 곱하기 1이지. 더하기 0 곱하기 어떤 값이지? 응? 그러면 얼마만 나와? 1.8. 조심해. 179번. 180번은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인데 변압기의 최대 변동률은 몇 프로인가? 3, 4, 5야. 그 다음에 다음 중 변압기에서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단락 시험법이다. 오늘 참고도 보면 되지. 그 다음에 182번. 변압기에서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는 부하 역률은 어떻게 되냐? 자, 봐봐. 그림을 볼게. 이게 P야. 이게 Q야. 그러면 여기는 뭐야? P의 제곱, Q의 제곱. 여기가 세타 N이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서는 어떻게 돼? 이거지. 네. 그래서 루트 P의 제곱에 Q의 제곱에 뭐가 된다? 이해했냐? 네. 그 다음에 183번은 변압기의 절연 내역 시험 중에서 유도 시험에서 시험 시간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라겠어? 183번? 저번에 풀었잖아. 무조건 뭐다? 곱하기야. 곱하기라고. 그래서 2 곱하기 얼마? 60이야. 그 다음에 뭐? 전격 주파수는 뭐? 시험 주파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어? 그 다음에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된 거 아까 똑같은 거야. 185번. 절연물을 전극 사이에 삽입하고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를 갖다 말한다. 자, 절연물에 전압을 가하는데 전류가 흘러. 그러면 누설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무슨 전류? 누설 전류. 그 다음에 186번은 변압기에서 절연 내력 시험법이 아닌 거. 자, 변압기에 절연 내력 시험법은 첫 번째 가압, 두 번째 유도, 세 번째 충격,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변압기에서 절연 내력 시험법은 크게 가압, 유도, 충격, 전압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보실 것이 뭐냐면 유도 시험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순간은 절연 시험이다. 그거 알아서. 순간의 절연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순간의 절연 시험은 뭐냐? 그래서 186번은 답이 무슨 시험? 단락시험. 187번은 뭐? 극성시험. 그 다음에 188번은 변압기의 권선 배치에서 저압 권선을 철심에 가까운 쪽에 배치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무조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뭐다? 절연하고 관계 있어. 뭐라고? 절연. 189번이 그거야. 변압기 절연 내역 시험 중 권선의 층간 절연 시험을 뭐라 한다? 무슨 시험? 유도 시험이야. 유도 시험. (190번) 주상 변압기에서 고압측에 여러 개의 탭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이거 190번 설명했잖아. 탭은 보통 몇 개? 5개야. 알겠어?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전압이야. 그러면 여기 부하 있지? 이 부하가 변동해. 변동하면 전압을 조정하겠다 그 말이야. 내가 처음에 이렇게 쓰고 있었어. 근데 부하가 변동했어. 그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주상 변압기에서 여러 개의 탭을 두는 것은 뭐를 조정한다? 솔로에버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잘 봐둬. 191번 변압기의 권선과 철심 사이에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건조는 습기를 제거한다고 했어. 그럼 뭐다? 열풍법, 단락법, 진공법, 가압법은 어디? 가압시험은 절연 내력이야. 뭐라고? 절연 내력이라고. 192번 변압기에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거. 자, 192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들어왔어? 198번까지 들어왔잖아. 맞지? 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변압기는 꼭 알아야 돼. 비열 절연 내력은 어디 거? 어디 거? 클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두 번째, 인하점은 어찌해야 돼? 높아야지. 인고점은 어찌해야 돼? 낮아야지. 세 번째, 점성도 어떻게 낮아야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만 이해를 하시면 다 풀 수가 있어. 이해했지? 자, 그러면 192번 답이 몇 번이야? 1번이지? 1번이 틀렸잖아. 193번 4번이지? 4번도 틀렸지? 1번이 답이지? 194번 우리가 변압기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다? 기름을 사용 목적이라겠어. 절연과 뭐다? 냉각이야. 뭐라고? 절연하고 냉각이라고. 냉각. 예? 답이 몇 번이야?
그 다음에 195번은 뭐예요? 2번이 틀렸겠지? 196번. 응고점은 어찌해야 돼? 낮아야지. 이거 헷갈려서 틀리면 안 돼. 197번. 비열은 어찌해야 돼? 맞는 거라겠어. 3번이 답이지. 198번. 응고점은 어찌해야 돼? 그 다음에 199번은 변압기에서 열화 방지와 관계가 가장 이거. 열화가 됐다는 말은 특 나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 열화 방지책이라 할 때 보면은 첫 번째 열화. 열화 원인이 있고. 이 열화 원인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기름이 공기하고 접촉을 해요. 그러면 기름과 공기가 접촉이 되면 뭐가 발생을 해? 기름하고 공기하고 접촉이 됐다고. 그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화학작용이 생겨? 기름하고 공기하고 접촉하게 되면 그때 뭐가 되면 습기가 들어가. 습기가.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래서 이 열화의 원인은 뭐냐면 습기하고 공기. 대부분. 그래서 아까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쓰는 거야? 열풍법, 그 다음에 뭐야? 단락법, 그 다음에 뭐야? 진공법을 쓰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러면 이 습기가 들어갔으니까 이 습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습기를 막기 위해서 일단 변할게 뭐냐면 컨서베이터라는 것을 썼죠. 컨서베이터가 뭐냐면 변압기에 달리는 기름통이야. 기름통. 이해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습기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흡수제 있지. 흡수제의 명칭이 뭐냐면 브리더란 말을 써. 뭐라고? 브리더가 흡수제야.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김 같은데 뭐 들어가 있어? 김. 김 안 먹어봤어? 김에가 뭐 하얀 가루같이 생긴 거 있잖아. 그게 방부제가 아니야. 그게 실리카. 그거 왜 넣었어? 그렇지. 그게 습기 제거제야. 이해했지? 그래서 브리더란 명칭이 보다 습기를 갖다가 제거하겠다 그 말이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브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아예 이 변압기를 갖다가 봉입을 시켜. 뭐로? 무슨 가스로? 질소로 봉입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질소로 봉입시켜버리면 결론적으로 어쩌? 습기가 못 들어가게 막는 거야. 그런데 이 질소라는 자체는 불에 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질소를 봉입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무슨 가스다? 불활성 가스다 그 말이야. 불에 타지 않겠다. 이해했냐? 그러면 199번은 뭐야? 브리더가 있고 컨서베이터가 있고 불활성 질소가 부싱이 아니야. 부싱은 뭐야? 우리가 전선이 들어갈 때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것을 어찌다 방지하게 쓰는 것이 부싱이야. 200번 변압기에서 열화 방지를 위해 쓰이는 방법이 아닌 거. 브리더나 같은 말이야. 컨서베이터 질소 공입. 201번 변압기에서 열화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컨서베이트. 202번 컨서베이트는 뭐를 한다? 뭐를 방지한다? 무슨 방지? 열화 방지야. 열화 방지가. 203번 무슨 방지? 열화 방지. 그 다음에 204번은 변압기의 절연물의 열화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어. 유전
정적. 이게 탄젠트란 뜻이야. 탄젠트. 유증가스, 흡수전류나 잔류전류 측정. 그러면 열하고 뭐는 관계없다? 접지장하고 관계없어. 이거 체크해서 봐. 너희들 문제 없는 거야. 다음에 205번. 변압기의 냉각 방식. 냉각이야. 자, 여러분들이 냉각이란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잔행식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뭐 풍냉식 이렇게 썼는데 잔행식하고 풍냉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잔행식하고 풍냉식의 차이점이 뭐야? 잔행식이란 말은 지금 현재 이렇게 덥잖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냉각하는 방식이 잔행식이야. 이해했지? 풍냉식은 뭐야? 풍냉식은 더우니까 이렇게 에어컨 같은 거 켜서 냉각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풍냉식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자연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강제로 할 거냐? 그 차이야. 그러면 이 냉각 방식이 있는데 여기가 뭐가 있어? 공기가 있겠지. 이해했어? 공기. 그 다음에 뭐? 기름이 있겠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물로서 하는 냉각도 있겠지. 풍냉식이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가 변압기의 냉각 방식은 건식, 잔행식. 그러면 뭐야? 건식이니까 뭐야? 공기야. 뭐라고? 공기라고. 건식, 풍냉식은 뭐야? 공기로 냉각을 하는데 풍냉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선풍기를 쪄서 냉각을 시키겠다. 이해했어? 그 다음에 유입 잔행식. 뭐로? 기름으로 하겠다. 유입 풍냉식. 그러면 유입 풍냉식인데 이거는 뭐가 된다? 기름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변압기의 냉각 방식이 종류가 아닌 것은 유입 애열식은 없다 그 말이야. 26번. 변압기 외압 내에 들어있는 기름의 펌프를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냉각 장치로 보내서 외부로 있는 냉각 장치로 보냈다고 했잖아. 그럼 보내니까 뭐야? 송유한다 그 말이야. 송유. 다시 냉각된 기름을 다시 외압 내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냉각 효과가 크기 때문에 3만 kbar 이상의 대용량 변압기에 사용되는 냉각 방식은 어찌다? 가장 좋은 거. 유입 뭐다? 기름이니까 뭐야? 유잖아. 유입 뭐다? 송유식이다. 207번. 변압기 외압에 상부 절연유. 유잖아. 그 다음에 냉각수니까 뭐야? 물이지? 물이지? 그러면 이거는 뭐다? 유입 뭐? 순행식이다 그 말이야. 208번. 변압기 절연유를 송유 펌프 강제순환이 되면 뭐라겠어? 풍냉식이라겠어. 뭐라고? 강제순환이잖아. 이거는 강제순환식이라고. 강제순환식은 뭐다? 풍냉식이야. 그 다음에 209번.
변압기의 개선 방식에서 델타 개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단상 변압기 세대 중 한 대의 고장이 생겼을 때 두 대로 부위 개선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 맞지? 맞지? 두 번째, 외부의 고주파 전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외부의 고주파 전압이란 말은 제3고주파야.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변압기의 개선 방식은 첫 번째 YY 델타 이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 방식.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델타 개선이라는 말이 델타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제3고주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 문제가 있는 거야? 통신선에 장애가 없어. 얘냐? Y개선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Y개선이라는 것은 중성점을 적시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Y개선의 문제가, 만약에 Y개선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중성점을 적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Y개선에서 만약에 항상 사선식이 되면, 사선식이 되는 경우는 통신선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잘 봐봐. Y결선은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중성점을 뭘 할 수 있어? 접지할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3상 4선식이 돼버리면 중성점이 접지가 됨으로써 통신선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변압기의 결성 방식에서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것은 뭐다? YY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 델타라는 자체는 뭐야? 자, 이 VV라는 말은 뭐야? 델타 결선 중 현상이 어떻게 해서 고장이 생기는 거지. 생겨 임시적으로 생겨 삼상절로 공부하는 거지. 자, 1차가 Y고 2차가 Y, 1차가 델타, 2차가 델타, 1차가 V, 2차가 V. 그러면 이 세 개는 이상차가 없어. 이해했어? 그런데 1차가 Y고 2차가 델타, 1차가 델타, 2차가 Y. 이거는 무조건 이상차가 30도 발생해. 그러면 우리가 Y 델타를 쓰는 목적은 뭐다? 뭐로? 강압이야. 델타 Y를 쓰는 목적은 뭐야? 승압이야. 이거를 꼭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했지?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209번. 단상 변압기 세대 중 한 대의 고장이 생겨서 두 대로 부위개선할 수 있다. 맞지? 외부의 고주파 전압이 나오지 않으므로 통신선 장애가 없다. 중성점을 적지할 수 없다. 없다라겠어. 없다. 델타는 중성점을 못해. 그 다음에 100kV 이상이 되는 계통에서 사용됐다. 이 델타 델타는 30kV 이하다. 그 말이야. 배전용이니까 얼마냐? 배전용. 30kV 이하라고 있어. 예.
그러면 너희들이 숫자에서 이거 많이 봤지? 이거 봤지? 숫자 봤어? 네? 이거를 우리가 투투 라인이라고 해요. 투투 라인. 그러니까 22,900볼트가 들어가서 변압기 보면 380 또는 220 이렇게 떠져. 뭔가 알겠어? 그러니까 22,900볼트를 얼마로 내리겠다? 380 아니면 몇 볼트로 내리겠다? 200. 거기에 동그란 통 보면 있어. 써져 있어. 무슨 글씨로? 빨간 글씨로. 왜 빨간 글씨 써 있겠어? 위험하니까. 그러면 저기가 뭐야? 우리가 전기를 말할 때 22,900볼트니까 얘는 무슨 고압이야? 특고압이지? 특고압. 알겠어? 그 다음에 210번. 자, 봐봐.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야?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니까 Y지? 맞아? 다른 한쪽은 제3고접파의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델타지? 델타잖아, 델타. 그러면 뭐야? Y 델타가 되겠지. 이해했냐? 211번. 변압기 델타 Y 결선은 것을 설명 옳지 않은 거. 1차 선간 전압이 2차 선간 전압의 유상차는 60도가 아니라 몇 도? 30도야. 그 다음에 제3고접한 장애가 적다. 왜?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델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 그 다음에 1차 변전소의 승합력으로 산다. 델타에서 Y로 가면 뭐라 했어? 승합이야. 승합이라고. Y결선에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있다. 맞지? 212번. 몇 도? 30도야. 213번.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뭐다? 델타 Y야. 215번. 거의 사용되지 않는 변압기의 3상 결선 방식은 뭐다? YY야. 214번. 자, 214번은 그림에 보면 그림 잘 봐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Y지. 그러면 Y는 이렇게 생겼어. 이해하셨어? 그러면 Y를 그려보면, 자 봐봐.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 B', C'를 다 합치라고 말이야.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지. 이해했냐? 이해했어? 그 다음에 델타는 어떻게 봐? 이게 델타지. 그러면 A에 A', B에 B', C에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A가 A' 가서 B로 가서 B''로 가서 C로 가서 C''로 가서 다시 A' 뭐라고 하는. 이해했지? 그럼 어떻게 가? A''가 어디로 가? 이렇게 가죠. 어? 그 다음에 B' 어떻게 가?
이렇게 가겠지. C' 어디로 가?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이해했냐? 그림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지금 무슨 결선이야? 델타. 이쪽이 무슨 결선이야? Y. 그래서 여기는 뭐다? 델타 뭐다? 델타 Y야. 이해했어? 그림 이해했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돼? Y는 뭐만 보면 돼. Y는 잘 보면 여기 세 가지가 합쳐갖고 여기 점 하나 딱 찍어졌잖아. 맞아? 그렇게 돼 있잖아. 216번. 변압기 결선에서 제3고접파를 발생시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3상 결선 방식이 뭐냐? 뭐다? Y? Y다. 217번. 변압기에서 V결선의 이용률. 자, V결선의 보자. V결선의 출력은 루트3의 P1이야. 이해했어? 출력비 얼마? 이거 틀리면 안 돼. 이용률 얼마? 틀리면 안 된다고. 예? 틀리면 안 돼. 출력은 그냥 너희들이 외울 때 약간 반보다 크다. 그렇게 보면 돼. 그러면 217번은 이용률은 얼마? 866이지? 그 다음에 218번. 결선 변압기가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해서 V결선을 공급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이건 출력을 물어보는 거야. 218번 동그라미 쳐놔. 출력을 물어본 거라고. 218번 나오면 57.7% 간 사람도 있고 86.6%로 간 사람도 있단 말이야. 219번.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거. 고장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쓰인다. 맞겠지? 단상 변압기 2대로 3상 전력을 공급한다. 부하 증가 시 예상되는 지역에 시설한다. V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시 출력 크기가 같다. 틀리지? V결선은 뭐가 돼? 루트 3이잖아. 델타 결선은 얼마야? 그냥 3이야. 220. 3상 100kV 13200에서 슬래시 200V에서 변압기 동그라미 쳐놔. 무슨 측? 저압측이야. 그러면 이 P라는 자체가 루트 3의 VN, IN이 되겠지. P가 용량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이거 보면 자 저압측이라 했어. 그러면 용량이 얼마야? 이게 얼마야? 이게 100kg 가나. 이해했냐? 이해했어? 그 다음에 루트 3 VN이 얼마야? 거기서 무슨 측이라고 있어? 저압측이야 고압측이야? 그러면 13,000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게 뭐야? 고압측이지? 이게 무슨 측? 저압측이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 200이 들어가야겠지. 이해했냐?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이거지? 이해했어? 네. 그런데 이게 288.68이 나왔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유효분이야. 유효분은 I 코사인의 세타야. 뭐라고?
I 코사인 세타. 무효분 I 사인 세타야. 이에서 이게 I가 되는 거야. I. 이해했어?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줘줬어? 역률이 몇 프로가 줘줬어? 그러면 이게 288점 얼마 나왔어? 68이 나왔지? 근데 288.68이 답이 있는가 봐봐. 답 없지? 답 없다는 것은 뭐가 하나 잘못됐다는 뜻이야. 이 288.68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된다. 68에다 얼마를 곱해야 된다. 0.8을 곱해야 된다. 이해했어? 네. 이거 많이 틀린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220번을 풀게 되면 288.68이 나오니까 거기에 큰 사치로 찍으면 거의 다 얼마로 찍어? 260으로 찍을 거라고. 맞지? 221번 20kg 바 단상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V개수 난다. 얼마로 곱하면 된다? 20kg 바에다가 얼마로 곱해놔? 루트3 곱하기 20이야. 예? 얼마가 들어갔다? 루트 3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34점 얼마? 6. 잠시 쉬었다가 222번부터 할게요.